같은 꿀이라도 백화점에 가서 팔면은 7만 원, 개인이 팔면은 5만 원, 좀 싸게 팔면은 4만 원, 또 안상기 벌꿀 7만 원 내지 8만 원 그렇게 팝니다. 예? 내가 다 알아요. 전국에 어느 업자가 좋은 꿀 팔고 어느 업자가 사양 꿀을 주로 파는지. 내가 하도 시중에 꿀을 수거를 근 20년 동안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식에서 그 오너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또 양봉가들 때 이렇게 채워보니까 좋은 꿀을 고집해서 좋은 꿀을 소비를 하는 사람은 계속 그래도 거래처가 또 고정 손님들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약삭 빠르게 안 좋은 꿀을 가지고 뭐 농축을 해서 판다든지 또 아니면은 수입제를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았다든지 하여튼 뭔가 허위로다가 거짓으로다가 고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세월이 가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싹 아무 소리 않고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래서 항시 양심을 갖고 좋은 꿀을 생산해서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내가 고정적인 어떤 거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고객이 내 손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꿀은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뭐 식품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보약 개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주 시대나 그 이전에 어려운 시대에 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영양이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체구도 말라 있었고 또 조금 위장이 약하다든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기운이 없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꿀만 먹으면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바로 기운이 나고 체력 보강이 되고 이러니까 꿀이 쉽게 해서 동의보감에도 인삼, 녹용과 더불어 3대 영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그게 오랜 동안 우리 머리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가짜 뭐 꿀이 상당히 지금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지만은 상당히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꿀이 안 좋은 거를 한번 접했다든지 누구 걸 못 믿는다든지 불신을 하면 그 사람 거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일부 이제 소비자들이 사양꿀을 알면서도 또 일부 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제 식당에서 어떤 내가 음식을 해서 고객들한테 파는데 원가를 절감해야겠다. 당도를 그냥 맞추고 내가 꿀을 넣었다는 하나의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사양꿀을 사갑니다. 식당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술집 하는 사람들이 고급 안주로다가 뭐를 해요? 수삼을 썰어서 놓고 거기다가 꿀이라고 갖다 놓는데 거기가 사양꿀을 갖다 줍니다. 예? 뭐 사양꿀이라고 꿀이랑 하니까 그냥 소비자들은 그냥 수삼 찍어서 먹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꿀을 진짜 꿀을 오래 사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고유의 어떤 향과 맛을 느끼는데 사양꿀만 사 먹어본 사람은 어느 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모릅니다. 예? 쉽게 해서 저 남해안에 가서 해가 많이 싱싱한 해가 화로가 많이 나오는 데서 그냥 화로 진짜 잡은 것만 먹던 사람은 어디서 양식장에서 한 거를 바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먹던 사람이 쉽게 해서 양식장에서 먹던 이런 그 화로만 먹다가 뭐 이게 진짜 바다에서 잡은 것인지 아닌지 양식장 고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지금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짜 꿀이 성행하고 사양 꿀이 성행하고 설탕 꿀이 성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꿀이 고가에 팔리다 보니까 과거서부터 꿀은 딸리고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하고 이거를 가짜를 만들면은 돈이 되니까 이게 성행해서 참기름과 가짜는 쉽게 해서 영원히 오랫동안 소비자들한테 불신에 아주 벽이 높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중꿀을 수거해보면은 실제 사양꿀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백화점? 모든 식품에 그래도 좋은 것만 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백화점 것도 순수한 천연꿀 100%만 팔아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진을 뭐 몇십 프로씩 그 유통업자한테 원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면은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단가가 비싸지니까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예민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눈치 봐갖고 사양꾼을 조금씩 섞어서 파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도 조합장 할 때 조합에서 좋은 꿀 좀 납품을 해줄 수 있는 단가 얼마 줄래? 얼마 마진이요? 30%, 35% 마진 달라. 그리고 계산해 보면은 그 좋은 꿀만 해갖고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통 어떤 마진을 다른 거와 옷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생각 않고 식품에서는 어느 정도 허연한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참기름은 많이 이제 그 과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않고 단지 식품 소매점 또 아니면은 식당 이런 데에서 싼 거 갖다가 식자재 파는 사람들이 갖다가 뭐 유채기름에다가 참기름 조금 섞어서 또 혼합해서 판다든지 다른 걸 섞어서 판다든지 이렇게는 하지만은 진짜 대기업에서 어떤 CJ에서 참기름을 가짜 하다면은 자기네가 큰 그룹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이나 뭐 인도산이나 파키스탄산 이런 걸 사다가 그냥 그대로 참기름으로 팔기 때문에 많이 정화됐어요. 꿀도 제가 이걸 엄청나게 정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욕 진짜 바가지를 먹어가며 많이 했습니다. 이 유통업자들이 아주 조상균이라면 그 새끼 아주 조합장 좀 언제 그만두나 하고 제가 그만두니까 아주 그 사람들 박수 칩니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소신을 갖고 이거를 정화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봉협회나 이런 데서 더 앞장서서 해시하는데 사실 양봉협회에서는 그 부분을 앞장서질 못하다 보니까 사실 조합장이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앞장서서 사실 누구보다도 해온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못했어요. 안 돼요. 또 식약청이나 농림부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별을 못한다. 또 이 사양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이 되니까 노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보이지 않게. 예? 자기들은 노비 받았다고 안 하죠. 절대로. 절대로 안 난다고. 그러나 뒤에서 들으면은 나도 식약청에 어느 직원을 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잘 통하고 연결이 된다. 그건 뭘 뜻하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법제화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을 제도화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내가 수특에 협회랑 가서 농림부나 식약청 가서 떠들고 싸움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양봉가들이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어떤 위치에 서 있질 못해요. 이게 안타까워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같은 양봉가라면 왜 미국에서는 존경을 받는 직업인데 왜 한국에서는 존경을 못 받습니까? 이 사양꾼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양봉가가 한 10만 명 이상 됩니다. 취미 양봉, 부업 양봉에서. 인구가 많지만은 땅도 넓지만은 우리나라 한 2만 명하고 비교할 때 많아요. 거기도. 그러나 미국에서는 양봉가라면은 농작물에 화분 매개를 해줘서 엄청나게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해준다 해서 상당히 양봉 농가들을 좋은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양봉가들은. 그런데 한국에서 양봉가라면 여자들이 양봉가 부인들이 때로는 자기 남편 양봉가라고 잘 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또 아니면은 그렇게 뭐 소득이 높지 않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텐트 생활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보기도 안 좋았다. 이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점점 매년 사양꿀이 조금씩 줄어가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거 주로 수거하고 큰 매장 거 수거했는데 과거에 뭐 한 20%대가 순수한 꿀, 뭐 10%대에다가 20%대에다가 30%대에다 지금도 한 50% 이쪽 저쪽일 겁니다. 순수한 꿀 비중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화되어 있는 것 중에는. 그러나 이제 양봉가들이 자기가 또 소매하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을 걸고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또 사양꿀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진짜 양 이렇게 파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양봉가들이 자기가 소매를 한다면은 내 얼굴을 보고 내 신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뢰를 갖고 생산,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좋은 꿀이란 뭐냐? 양봉가들이 생각하는 거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은 우선 설탕이 정말 안 섞였느냐? 아니, 저희 뭐 당숙이나 재당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먹던 거 좀 줘라. 예? 그게 뭘 뜻하느냐? 그만큼 불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 먹던 거, 저희 집에서 먹는 거 줘라. 또 아니면은 부자지간이다도 속인다는데 꿀이 진짜 꿀이 없다는데 이거는 양봉에 대해서 양자도 당신은 양봉에 대해서 양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 아이 1년이면은 꿀을 몇십 드라무나 10드라무 몇십 드라무 뜨는데 부자지간이 속일 정도로 그렇게 꿀이 구였냐 이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처음 배울 때 저도 농구 다닐 때나 이때 저희 삼촌이 양봉을 해서 하게 됐는데 제주도 가서 꿀을 도람으로 에이 무슨 도람으로 또 벌 요만한 게 가서 무슨 꿀을 도람으로 그냥 하루에 한 도람씩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실제 그건 아니구나. 정말 그 조그만 것들이 물어와서 도람으로 하루에 뭐 한 도람 물어보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예? 100통이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에 이해를 자꾸 시킬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항생제가 있으면 유전자를 변형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하니까 조금만 섞여도 실제 우유에서 뭐 고름우유 사건으로 해서 항생제가 조금 일생 먹어도 쉽게 해서 그게 어떤 큰 마이신 하나를 먹는 것만큼도 안 낼 정도에 섞였다고만 매스컴에 나와도 그 제품은 죽습니다. 그 업체는 죽고. 그렇지 않아요? 뭐 유지파동, 라면에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기도 하지만은 이러기 때문에 항생제나 농약 여러분들 이제 벌 기르니까 당연히 진드기 잡으려면은 대개 농약 성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비자들한테 이게 농약이라고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충제인데 살충제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벌이 결단 나는데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개미산이나 옥살산이나 이런 것이 유럽에서 친환경 약재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수분이 많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농축기를 엄청나게 보급해 줘서 일개 군에 하나씩 거의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 농축기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 벌통에서 완전히 완숙꿀을 뜨니까 수분을 일부러 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떠서 팔으면 17%, 18% 미만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가열해서 꿀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걸러주는 가열기만 있어요. 예? 열 줘서 그놈을 체에다 걸르는 거. 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효소가 살아있어서 진짜 그날 그대로 천연 벌꿀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시중에 나오는 꿀이 다 농축 과정을 거칩니다. 왜?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이 21%인데 다른 나라들의 어떤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같은 데 기준점이 한 18% 돼요. 수분의 어떤 규격 기준이. 그러면은 어차피 수익 개방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수분을 강화하자. 또 우리 농가들이나 양봉가들이 자기가 농축해서 팔 때는 얼마 파느냐면 19% 미만을 해서 팝니다. 근데 보사복 규격의 식약청의 기준은 21%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협회랑 19% 미만으로 줄이자. 우리도. 어차피 개방할 시대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왜 농가들 피해를 주느냐. 1%당 한 도라무에 4kg씩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조합장 그런 얘기 하지 마. 에? 그렇게 해서 계속 협회장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절충안위로 해서 20%로 간신히 줄였습니다. 1%. 에? 더 안, 그쪽에서 원하질 않아서. 그러나 20%로 해놨지만은 지금 생산 농가들이 자기가 소비하는 거는
다 19% 농축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자기는 19% 미만으로 농축에 대해서 팔아가면서 시중에 나와서 파는 거는 20%로 팔아도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A국에서 꿀을 수입에다 파는 사람이 우리는 19% 미만의 농축하지 않은 효소가 살아있는 꿀을 판다. 이렇게 하면 한국 꿀이 완전히 이미지가 손상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위생적으로 다루고, 여러분 이제 꿀 뜯어 오면은 손으로 찍어서 맛도 보고, 요새 여성들이 하도 배우고 인텔리다 보니까 소비자 앞에서 찍어 먹고 그 손으로 이렇게 꿀 닦고 문지르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소비자 앞에서 가급적이면은 수저도 일회용을 한 번 쓰고 그릇도 컵에서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지, 소비자 앞에서 막 그냥 내가 집에서 하듯이 엄마가 시계에서 집에서 국 끓이면은 간이 맞나 안 맞나 국자로 딱 떠먹고 또 그놈으로 또 뭐 하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또 용기가 배어들면은 안 됩니다. 용기가 뭐 식초를 담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술을 담았다든가 무슨 무슨 액기스를 담아서 냄새가 나던데 담은 그 냄새가 꿀에 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유리그릇 같은 게 유리병이 좋고 병에다 담는다면 어쩔 수 없이 택배로 보낼 때는 페트병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페트병도 열이 난다든지 유리병보다는 어떤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더 가리는 여성들은 아주 유리병에다 달라고도 합니다. 또 HMF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설탕을 가열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초콜릿을 가열을 계속 하면 초콜릿이 되는데 새콤해지잖아요. 하얀 설탕이. 근데 대신에 HMF라는 이 성분이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근데 인체에 그렇게 뭐 해롭진 않아요. HMF라는 성분이. 그렇지만은 꿀의 기준을 HMF kg당 80mg으로 해놨는데 요거보다 넘으면은 걸립니다. 그런데 오래 뜬 꿀은 얼마나 되느냐? 1mg 이하예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성분이 있어요. 햇볕을 받는다든지 열을 가한다든지 더운 데다 놓는다든지, 특히나 더운 데다 놓으면 빨리빨리 증가해요. 그럼 시원한 데다 보관하는 게 좋죠. 지하실 같은 데다가. 그래서 HMF가 높지 않은 꿀이 좋은 거고, 그 꿀의 고유의 향과 맛이, 색깔이 살아있는 꿀. 그럼 아가씨 꿀이다 하면 아가씨 꿀에 맑고 또 그 향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향은 그의 작황이나 그의 기후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애는 아가씨 꿀이 향기가 좋은 방면에 어느 애는 향기가 없는, 아무리 천연 꿀이라도 그런 꿀이 생산될 때가 있어요. 쉽게 해서 저녁에 아가씨 꽃이 폈을 때 저녁 기온이 한 16도씨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코에서 진동을 합니다. 아가씨 향기가. 그런데 한 12, 3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향기가 별로 안 나요. 꿀도 덜 나지만. 그러면 그때 뜬 꿀은 10도, 16도씨 저녁 기온이 몇 도 올라갔을 때부터 향이 약하다 이게요. 예. 그리고 또 건조하다. 꿀이 비가 안 와서 꽃에서 조금씩 꿀이 고여있는 것이 거기서 수분 증발하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수분 증발 효과가 좋잖아요. 그럼 꽃에서 물어올 때부터 한 21, 2%, 2, 3%밖에 25% 미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꿀이 묽고 기온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올 때 수분이 50%가 넘어요. 그럼 이놈을 갖고 와서 수분 증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향도 자꾸 날아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고유의 색이나 맛이 살아있는 꿀, 이런 것이 좋은 겁니다. 자, 탄소비는 꿀을 식약청에서 기준한 벌꿀 규격 기준을 설탕을 주어서 전화시킨 것도 똑같이 통과해요. 그럼 좋은 꿀인지 나쁜 꿀인지 몰라요. 그러나 요거를 미국에서도 60년대에 꿀하고 오렌지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식품으로 먹게 파는 제품이 나왔는데, 거기도 약삭 바른 사람이 꿀에다가 오렌지를 넣은 게 아니라 설탕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거기다가 오렌지를 섞은 거예요. 이거를 미국의 화학자 협회에서 이걸 가려내는 것을
찾은 게 탄소미 검사입니다. 탄소미라는 게 저게 고대 뭐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몇백 년 전 된 어떤 뭐를 연대 측정할 때 이 탄소 이 측정기를 사용하는데 요걸 갖다가 식물에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탄소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쌍떡잎 식물이라고 해서 콩나물 이렇게 콩나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두 개 잎이 딱 갈라지잖아요. 무를 심어도 마찬가지. 이게 쌍떡잎 식물이에요. 쌍떡잎 식물은 대다수가 밀원 식물입니다. 거의 다. 대신에 가짜꿀을 만든다든지 사양꿀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설탕, 사탕수수는 애떡잎 식물이에요. 또 옥수수나 이런 전분을 가지고 전화당을 만드는 거는 이것도 옥수수나 이런 것도 애떡잎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떡잎 식물은 탄소가가 쉽게 해서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11 퍼밀이라고 있습니다. 이 퍼밀. 이렇게 푸릇해지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것이 탄소가를 읽을 때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퍼밀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쌍떡잎 식물은 마이너스 24 퍼밀리 정도가 돼요. 근데 애떡잎 식물은 마이너스 9에서 11 정도 퍼밀이 된다. 그래서 대개 사양꿀은 이 정도에 속합니다. 이 정도. 그러나 식물이 아가씨꿀이라고 해서 항시 24 퍼밀만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의 작황 따라서 조금 0점 몇 정도는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서부터 25, 26대까지 나와요. 그러면 유채나 밤꿀은 26점 며칠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24는 안 좋고 26은 더 좋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만 되면 순수한 꿀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이런 데서 23.5를 기준해서 삽니다. 23.5점은 순수한 꿀이다. 이렇게 해서 농가도 보호하고 또 소비자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초창기에 동서식품에서 23일을 했어요. 탄소비 23. 23을 하니까 장사꾼들이 조합이나 생산농가로부터 사가지고 10도라무에다가 사약꿀 1도라무 섞으면 마이너스 23 퍼밀을 통과합니다. 이제 요거를 내가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장사꾼들이 조합에서 가져가면은 다인액들을 동서에다가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탱크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사양꿀 60만원짜리 하나 섞어서 200만원짜리를 변신을 해도 자기 품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해서 내가 23.5로 올려버렸어요. 23.5로니까 동서도 23.5로 따라오고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23.5로 기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 정도 되면은 여기와 여기에 중간대가 되니까 이게 50% 섞인 겁니다. 50%. 그런데 사양꿀이라고 파는 것은 탄소비 12 정도라고 하는데 대개 11점 몇 정도가 시중꿀을 내가 많이 사보면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거의 설탕꿀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한 병에 12,000원, 그 전에 9,900원, 두 병씩 이마트 이렇게 파는 거 다 사양꿀이에요. 사양꿀도 원래는 사양꿀이 안 해냈어요. 자기네 다 진짜 꿀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서 팔았는데 이놈을 막으려고 해보니까 고민하다 나중에 이제 공정거래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설탕꿀 가지고 이거를 진짜 꿀로 둔갑해서 파는데 뭔가 제재할 길이 있느냐. 식약청에서 묻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된다 이거예요. 뭐가 되느냐. 허위로다가 표기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사기 행각을 한 거에서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나보고 고발하면 수사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다고 내가 이제 공표를 하고 그 당시 대관령 농산에다 이마트에서 많이 파는 업체에다가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협회랑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법이 저촉된다. 그래서 사양꿀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화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양꿀 이름을 질 때도 차라리 설탕꿀이라 해라. 그래서 소비자가 어차피 찾으면은 주지만은 사양꿀이라는 것은
사양 나문지 소비자가 모른다. 양봉가들만 알지. 이래갖고 옥신국신해서 나중에 식약청에서는 사양꿀이라는 이름을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양봉협회, 토봉협회 여기서는 손을 들어줘서 하고 나하고 동서식품에서는 싫다. 우리는 그런 거 안 걷다. 그래서 난 사인도 안 했습니다. 사양꿀 이름은. 한시적으로 2년만 해보자. 근데 2년이 아니라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수분은 21%에서 20%로 줄어들었고, 불용물, 산도. 산도라는 것은 꿀이 묽게 떠서 놔두면 아무리 천연꿀이라도 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토종꿀은 집체 압착을 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꽃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단백질이 많고 해서 그러면은 산도가 높아져요. 부패가 더 잘 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산도가 높으면은 걸린다. 이것도 30이었었는데 40으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전하당은 과거에 65%였는데 이것도 60으로 코덱스 규격이 외국에서 60으로 돼 있는 나라가 많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천연꿀이라도 수분이 적으면은 전하당이 잘 안 올라갑니다. 전하당이 묽을수록이 전하당이 잘 되고 수분이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규격을 따라간다 해서 식약청에서 60으로 완화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아보려고 부단히 하다가 못 막았어요. 자당은 옛날에 10%였다가 7% 이하로 개정이 된 겁니다. 오래전에. HMF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꿀이 아가씨 꿀이 아무리 맑아도 1년 동안 집에다 보관을 해 놓으면은 색깔이 약간 갑니다. 색깔이 2년만 되면은 자파처럼 색깔이 또 진해져요. 그래서 이런 HF 성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예. 뭐 탈색소, 인공 감미료 요새 뭐 이런 거 인공 감미료 이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이성화당이라는 것은 물엿이나 고가당을 가지고 꿀로 둔갑을 시키면 이 성분이 나옵니다. 예. 과거에 요거 가지고도 가짜꿀을 한동안 많이 해 먹었어요, 사람들이. 자, 여기 뭐 크로람 페니콜 요게 2006년도에 수입꿀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중국 꿀이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을 타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벌꿀의 위상을 떨어뜨렸는데 우리나라는 크로람 페니콜을 잘 쓰지 않습니다. 뭐 니트로퓨란 이런 것도 물고기 기르는 사람들이 쓰는 약재고 이런 게 이제 옥시테트라사이클이나 네오마신유 두 가지만 허용된 약재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나라가 애국보다는 완화되어 있어요. 스트레토마이신도 못 쓰게 돼 있고 아미트라제라는 이건 진드기약, 구마포스도 진드기약, 프로바이네이트도 진드기약, 프로메스인 등 그레아노톡신 이런 거 프로메스인도 요게 진드기약인데 여기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요 성분이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진달래 꿀 속에 들어있는 이런 독성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겠지만은 네팔에 가면은 한국 가이드들이 관광객들을 해서 네팔에 그 파란 개들이 바위 틈에서 따온 꿀을 석청이라고 해서 사탕처럼 생긴 꿀을 1kg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팝니다. 또 이놈을 먹고 무슨 현상? 명현 현상. 근데 명현 현상이 아니라 꿀을 많이 먹으면은 수분이 적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은 윗속에 있는 수분을 꿀이 빨아들입니다. 꿀이 17% 되면은 그렇잖아요. 17% 되면은 벼 말리면은 11%,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꿀이 17% 되면 불 붙이면 탑니다. 수분이 적기 때문에. 이게 꿀을 많이 먹으면은 윗속에서 탈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을 잡아당겨서. 그러면은 이제 술 취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오지만은 이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이 독성이 들은 꿀은 진달래 꿀인데 그 히말라야 그쪽에서 네팔에서 나오는 꿀인데 이게 독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때는 검찰에서 이 꿀을 먹고 뭐 사람이 취했다 이상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꿀이 수입 중단돼 있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랬지 지금도 이 네팔 사람들이나 네팔의 우리 교민들이나 암암리에서 지금도 꿀한데
뭐 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진짜 약이 된다 해갖고 하는데 그게 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진달래 꿀이 두를 때 이 그레이 아노톡신이 약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이 약간 죽습니다. 약간 많이 죽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거는 사람의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진달래 술도 있고 진달래 또 무엇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이런 거는 그게 이 독성이 적정하게 조금 먹을 때는 약이 되지만은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사 먹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뭐 여기 외국 거하고 우리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외국의 유럽의 선진국들이 비교적 항생제 기준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가 300ppb인데 여기 어디 있어? 테트라사이클린. 여기는 우리가 300ppb인데 여기는 20ppb. 영국은 50ppb. 여기 캐나다나 미국은 이 기준도 없습니다. 캐나다 300ppb, 일본도 300ppb. 왜? 일본은 식품에 대해서 대단히 그 강화된 나라지만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꿀이 별로 없으니까 외국에서 거의 사다 먹어요. 사다 먹다 보니까 너무 강화하면 비싸지니까 일본은 완화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벌을 대량 사유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생제를 조금씩 써가지고는 우리나라처럼 노동집약형으로 양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량으로 융단 폭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기준이 아주 없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 캐나다도 300ppb, 호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으면은 선진국 꿀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나라가 300ppb지만은 캐나다나 같이 사실은 이거를 만들 때 적어도 50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내가 벌을 길러보는 입장에서. 내가 조합장을 해가며 우리 조합원들 또 꿀을 수거해가며 50 기준으로 사봤기 때문에 50 기준으로 하면 한 10몇 프로가 그 당시 검출됐어요. 50 ppb만 해도. 그러면 이제 유럽을 얼추 따라가는 거예요. 스위스나 이런 데 다른 나라들 따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00 ppb만 하자. 그러니까 식약청에서도 2006년에 소시모에서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크로람페니콜이 메스코말타서 딥다 터지니까 이제 식약청에서 그때서 항생제 기준을 막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약청에서도 너무 한 번이 강화하면은 농가들이 어렵고 하니까 식에서 캐나다나 일본이나 이런 데 거를 따르자 해서 300ppb를 했는데 그럼 나는 100ppb만 하자. 일단 어렵다 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 했는데 결국 협회에서는 300을 하자 해서 결국은 협회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0. 근데 사실은 여기에 저쪽 돼서 꿀이 납품되는 거는 0.1, 0.023%. 요거밖에 안 됩니다. 조합에 납품하는 거. 그럼 1000도라모에 두세 도라모예요. 굳이 그런 규격을 해서 완화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대개 그 검출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처럼 초보자 양봉가들. 잘 모르다 보니까 약을 얼마 써야 모르는 사람들이 납품했을 때 그런 검사를 겁니다. 전문가들 내가 지도해 준 사람들은 절대로 검출 안 돼요. 그 정도 해도.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부분도 더 손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크로람페니콜 같은 거는 불검출이에요. 니트로퓨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타이로신이라는 게 지금 내성이 생기면은 미국에서는 타이로신을 쓰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치고 좀 더 강력해요. 과거에 이런 기전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타이로신을 쓰라고 양봉가들한테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못 쓰도록 법이 딱 제도화되니까 이제 지금은 얘기를 못 해요. 그러나 안 들을 때는 미국 선진국에서 쓴다는 자체는 뭐냐? 이 항생제가 그래도 이 반감기가 다른 약제보다는 잘 오기 때문에 인체 해가 적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증이 안 되고 내성이 됐을 때는 이런 약제를 조금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군에 많이 썼을 때는 이게 검출될 확률이 있지만은 쉽게 해서 뭐 1%나 2, 3% 어떤 벌에 처리했다. 뭐 이 규격 기준에 절대로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봉계를 좀 한쪽 양가세, 저밀방의 양가 쪽에 봉계를 하는데 그 정도를 완숙시켜서 봉계를 뜨면은 수분이 20%대 미만이 됩니다. 되게.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채밀할 때 수분 측정기를 하나 사서 해본다든지 뭐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정확치는 않지만은 이렇게 육감위로 맞출 수 손으로 져서 본다든지 해도 이렇게 떨어뜨려 봐도 일부 가짜 구별 텔레비 나와서 이렇게 팔아와서 뭐 육각형 벌집에다가 병에다 넣고 흔들 다 그 과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아니면은 뭐 태워본다. 수분이 뭐 적으면 태우면 태워집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내려지면은 실처럼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면은 농도가 좋은 거고 쉽게 해서 중간에 내려오다 뚝 떨어지고 이게 잘 떨어질수록 이게 수분이 많은 꿀이에요. 예? 아무리 순수한 꿀이라도 이런 거 갖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여기서 기르는 거 있죠. 저 속에 어떻게 돼요? 꿀이 지금 아가씨 꽃이 핀다면은 설탕이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요거를 다 떠내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이 잘 모르니까 안 떠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내가 뜬 게 진짜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뜬 것만 무도입니다. 솔직히. 예?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짓대 허지 무대에서. 저 같은 경우는 뻗꿀이 들어오면 무조건 서울에서 뒷장에 있는 식량을 파다 옮긴 것을 다 빼버려. 그럼 지금도 한 20통 이상 나와 있어요. 한 통에서 한 장, 두 장씩 나와 있는. 그럼 그것도 한도나무 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놈 두었다 여름에 먹이를 쓰고 나머지 그냥 이제 소초 짓고 구수비를 대준다든지 하면은 가시 요만큼씩만 꿀이 있었어요. 뻗꿀 들을 때. 왜? 비닐계프 쓰니까. 그럼 요만큼씩에 요것도 가을에 들은 꿀도 있고 설탕도 있고 그 요놈 또 이제 다시 꿀 들어가면 먹기도 하고 또 섞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요놈을 아가씨 뜨기 전에 또 정리를 또 한 번 해요. 그럼 요걸 갖다 검사해 보면은 탄소비 23%대 나와요. 내 거. 내가 한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그냥 파는데 그냥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23.5%면 순수한 걸로 받아주는 입장이니까 아주 안 나온다고 하는 애가 22점 얼마고 23점 얼마.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양봉가 양심껏 내가 그렇게 해서 자꾸 지도를 해주는 입장인데 그러고서 이제 아가씨 뜨기 전에 정리를 딱 하고 나면은 아가씨 꿀은 무조건 23.5 통과하죠. 아가씨 꿀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탕을 여기서도 이제 아가씨 꽃이 막 펴서 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있던 거는 떠서 내셔서 뭐 이거는 설탕이 섞인 거고 꿀이랑 얼마 섞여서 절반 정도 섞였다. 뭐 싸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벌에 먹이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채밀할 때 이제 소비를 막 털어서 일단 놓는데 거기다가 망사라든지 벼 말리는 망사 또 아니면 채광망 이런 걸 조그만 걸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깔아놓고 소비가 가급적이면 흙이 안 묻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밀도를 하다 보면 꿀을 벌을 100통씩 이렇게 터물하면은 계속 지저분합니다. 꿀을 사러 온 사람이 저기다 칼을 저 더러운 물에다 넣다 뺐다 해요. 사실은 물을 끓으니까 물은 깨끗합니다. 예? 그는 가지고 벌집만 자르고 봉개만 자르고 수펄만 잘랐지. 근데 물은 더러워요. 보기에. 그래서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주고 또 이게 꿀을 넣다 뺐다 하면은 꿀물이 되면은 꿀이 찐득찐득해서 뜨거워도 잘 안 잘라져요. 밀도가. 그래서 물을 한 번씩 하고 또 아니면 밀랍이 거기에 녹은 것 때문에 밀랍이 묻어서 밀랍이 칼에 묻으면은 식으면 잘 안 잘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밀도물을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밀도물을 들고서 후후 불어서 위에 밀이 뜬 것을 불어내고서 물을 첨가해서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꿀 뜰 때도. 많이 뜰 때는 뭐 한두 통, 몇 통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또 약을 할 때는 휴약 기간을 두고 항생제나 진드기약을 처리하는 게 좋고 또 사양약에다가 항생제는 타서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양액이 벌집에 들어있다가 그걸 떠내도 벌방에 묻어있는 그 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 타서 준다든지 아니면 분무를 약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항생제 수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채로 이렇게 걸르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여자들 스타길 중간 크기로다가 하면 이게 늘어나면서 아주 깨끗하게 잘 걸러진다는 거 빨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새는 갖다가. 그리고 허가된 약재 이외에는 쓰지 않도록 또 그리고 이제 아가씨 꿀을 뜬다 할 때 다른 꿀이 가급적이면 색깔이 진한 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이제 일부 오늘도 누가 전화 와서 개상 200개인데 그 밑에 거 저 합장 떠야 돼. 아가씨 꿀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오는데 떠야지. 그 안 뜨고 한두 말 두서너 말 있는 게 나중에 아가씨 꿀하고 들어와서 뜨면은 색깔이 노라집니다. 노라지면 어떻게 돼? 팔 때 그 이 꿀은 아가씨 꿀로 못 쓴다. 가격을 더 싸게.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순수하게 다 아가씨 꿀인데. 그런도 장사꾼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씩 있더라도 다 떠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의 기후 따라서 꿀이 묽게 들어와서 20% 미만의 꿀을 못 뜬다 하면은 농축을 숙성된 다음에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일본 농가들이 막 꿀 사러 오고 내일 꿀 한 말 달라 모리 한 말 달라면 떠놓고서 그때까지 여러 날 좀 기다리시다 보면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와서 채밀하자마자 농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하당이 60%가 안 될 수 있어요. 진짜 검사해서 수거해서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묽은 꿀은 뜬 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농축을 하면은 무조건 전하당이 뭐 5일이나 일주일 만에 뜨면 농축을 하면은 합격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묽은 꿀을 그냥 두었다가 21%, 2%, 3%를 그냥 판다. 그래서 여름이 지났다. 7월, 8월이 지났다. 그러면 향기가 많이 날아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축을 미리 꿀 뜨고서 한 열흘 안에 해놓고서 19% 미만으로 해놓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놓은 것이 향기가 더 좋습니다. 맛이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서? 선생님, 밀도가 높을 때는 그럼 뚜껑을 열어놓고 있나요? 수분이 증발하게? 옛날에는 단지다 넣어가지고 자연 증발이 되게 했죠. 건조하면 자연 증발이 됩니다. 예. 일부 꿀 조금 하는 사람들은 전기밥솥에다가 뚜껑 열어놓고 그냥 보온에다 놓으면은 어느 정도 숙성이 수분 증발이 됩니다. 아니면은 다라이다가 공기만 깨끗하다 보면 다라이다 놓고 건조할 때는 계속 주걱이로 젖어줘도 꿀이 증발이 돼요. 근데 대신에 낮이 수분 증발이 딱 되면은 위에 막이 생겨요. 막이 생기면 수분이 잘 못 날아가니까 자꾸 누름지 같은 것을 이렇게 섞어 주셔야 돼요. 네, 흔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매보다는 소매로 파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가 돈을 더 벌 수 있다. 또 특히나 앞으로 외국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꿀을 싸게 국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베트남 꿀은 우리 거에 한 8분의 1 가격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7, 8분의 1.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국제 꿀이 한데 우리 거만 좋다고 막 비싸게. 그래서 양봉이 선진국에 맞는 산업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럽니다.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이런 데에서 국제 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결국은 선진국이 되면 국민소득을 양봉 농가들이 못 따라가요. 이 서독 같은 데서는 여자들이 부업으로서는 아주 좋다. 정부 차원에서 많이 장려한다 그래요. 장려. 또 인터넷을 이용한 꿀을 판다든지 또 여자분들 특히나 여자들이 입담이 좋은 사람, 여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개 양봉가들도 꿀을 소매를 많이 합니다. 내가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또 다른 양봉산물도 판매를 한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큰 회사에 중역이 있다, 사장이 있다. 그럼 명절 때 선물이라도 한 번씩 해주십사.
그럼 한 번이 몇백 병이 들어간다. 그럼 많은 양을 팔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1년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런 데만 잘 차다니며 수십 도람씩 파는 사람이 있어요. 꿀을, 소매를. 예?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수익이 아주 짭짤합니다. 또, 뭐, 꿀 뜬다 하면은 내가 이제 계속 사간 사람을 잘 기록해 놨다가 문자를 보내서 며칠 날 어디에서 꿀 뜬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라.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면은 가급적이 깨끗이 해 놓으셔야 돼요. 현장에 지저분하면은 이게 사실 저부터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일손이 막 안 딸리니까 어떤 때는 지저분하고 막 늘어놓고 막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해 놓으셔야 소비자가 왔을 때 이 집에서 그래도 꿀 사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다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꿀 생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궁금하다든지 또